턱끝 수술은 크게는 뭐 한 5가지 정도로 구별이 되는데, 턱끝 축소술. 다시 말하면 턱이 길거나 크니까 줄이자. 뭐 이런 거죠. 주로는 길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턱끝 전진술. 그건 턱을 앞으로 빼자. 이거는 돌출량 얘기겠죠. 돌출량이 적고 많고에 따라서 이 돌출량 얘기겠고요. 그 다음에 턱끝 후진술은 돌출이 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나온 사람이 뒤로 넣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턱끝 폭축소술. 그래서 여기를 좁게 해주는, 뭐 영어로는 네로잉 지니오플라스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좁게 해주는 이런 수술. 그 다음에 길이를 늘리는 수술. 그 다음에 또 길이를 줄이는 수술. 지금 여기 써놓은 것처럼 길이, 폭, 너비, 그 다음에 전진, 후진, 뭐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요거를 더 갸름하게 길게, 뭐 이렇게 짬뽕된 그런 개념만 있어요. 이게 전통적으로 시행돼 왔던 이제 턱끝에 관한 수술 방법들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뭔가 하나 놓치고 있고 뭔가 빠진 거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계속 주장하는 이 체부 볼륨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일단 하나씩 알아볼게요. 턱끝 축소술은 리덕션 지니오플라스티라고 영어로는 하고 뭐 절제술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잘라내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길이를 줄일 수 있고 일정 부분 요 옆에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자르면 이제 폭도 약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거를 조금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장점은 고정 필요 없고 간단하고 2차 각도 안 생기고 2차 각도 안 생기고 뼈 흡수도 없죠. 왜? 2차 각이 생길 이유가 없죠. 잘라내기 때문에. 근데 잘라내고서 뼈를 다시 붙이는 과정에서 생기는 게 2차 각이죠. 그 다음에 뼈 흡수가 적다. 거의 없죠. 왜? 이유는 뼈를 붙이려고 갖다 대놓고 잘라서 붙였을 때는 뼈 흡수가 생기지만 끝에 부분에서 잘라내기만 하면 거의 뼈 흡수는 무시해도 될 정도죠. 단점이라면 턱 밑에 붙어있는 근육이 있는데 그 플라티스마 머슬이 분리가 돼서 약간 많이 자르면 이중턱이, 여기서 목 근육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 활경근, 뭐 한국말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근육이 좀 늘어지면서 이중턱이 생길 가능성이 생긴다. 그 다음에 피질골 해면골이 노출되니까 피가 조금 많이 나고 멍이 들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간단히 동영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요. 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잘라냈을 때 뭐 고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반면에 이렇게 피질골과 이렇게 해면골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쪽 해면골 부위에서 피가 좀 나는, 그래서 붓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가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사진처럼, 지금 영상처럼 이렇게 일자로 자를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갸름하게 더 자르기 위해서는 옆에 일자를 넣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티절골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금속 고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분류압을 만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잘라내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또 잘라서 우리가 수술을 많이 했죠, 실제로.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수술하는 게 턱끝 절제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턱끝 축소술. 이제 뭐 길이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간에 잘라내진 게 아니라 요 빨간 부분을 잘라내서 빼버리고 노란 부분을 위에 갖다 붙이는 거죠. 이런 샌드위치 절골이라는 방법으로도 수술이 짓죠. 이렇게 되면은 장점이 플라스틱스마 머슬이 이 노란 뼈에 붙어 있게 되니까 이제 그런 그 턱이 이중턱이 생기거나 이런 걸 조금은 예방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중간에 뼈가 빠져나가게 되면 이렇게 생기는 2차 각 같은 게 또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전에 만들어 그다음 놨던 보실 부분은 보시면요. 샌드위치 절골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두 번의 절골을 통해서 이 가운데 빨간 뼈를 이제 삭제하는 이런 수술이 있는데요. 이렇게 삭제하고 나면 아래쪽 골 절편을 위쪽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뼈를 상방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딱 붙여주는, 그래서 고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됐을 때 필연적으로 2차 각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2차 각이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2차 각을 또 제거해주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냥 한 번에 잘라주는 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뼈끼리 접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지혈이 조금 빨리 일어나서 붓기나 멍이 좀 덜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2차 각 제거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또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냥 절골만 하는 경우와 이렇게 하는 경우는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쪽 뒤쪽에 보면 이게 지니얼 튜버클이라고 해서 지니오글로소스, 지니오 하이오이드 머슬이 이렇게 붙는
이렇게 뼈 부위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운데 뼈를 뺄 때 이렇게 너무 높게 빼면 이렇게 지니오글로소스나 지니오하이오이드 머슬이 붙는 이 뼈 부위가 제거가 돼서 그 근육이 붙을 데가 없어서 쭉 처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일반적으로 자르는 거에 비해서 길이 축소를 많이 필요로 하거나 또는 뭐 이 턱뼈를 또 앞으로 이렇게 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골절편을 앞으로 뭐 전진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진을 하고 길이도 줄인다.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시행할 수도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터크 축소술은 이렇게 이제 잘라내면서 가운데 뼈를 빼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죠. 그 다음에 잘라냈기 때문에 남아있는 뼈가 있기 때문에 그 뼈를 전진시킬 수도 있고 또는 후진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의 그런 자유도가 조금은 있죠. 그 다음엔 턱 끝 전진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건데요. 그냥 보형물 없이 턱을 앞으로 빼는 그런 수술이죠. 그래서 앞으로 빼게 되면은 뭐 전진이 되면서 필연적으로 2차 각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안전하게는 한 4mm 정도가 최고로 안전하고 6mm 이상까지는 해볼 수 있지만 6mm가 넘어가는 그런 것까지 되면은 조금 더 힘들다. 그 다음에 2차 각 계단 현상이 빈번하다. 무턱인 경우에 많이 시행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턱 끝을 절골을 한번 한 다음에 이 빨간 골 절편을 앞으로 전진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전진을 하게 됐을 때 2차 각이 생기는 단점은 있지만 이렇게 자기 뼈로 무턱 상황을 교정한다라는 장점은 물론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뼈 두께가 이 뼈 두께가 한 1c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 두께를 한번 재보면요. 이 뼈 두께가 길이로 측정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보통 한 10mm에서 12mm, 13mm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뼈 길이가 13mm 정도 되기 때문에 겹치기 위해서는 이 뼈가 겹치게 보이기 위해서는 또는 접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4mm 정도는 안전하게,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4mm 정도 빼면은 한 8mm 이상 접촉이 일어나기 때문에 뼈 유합이 잘 일어날 것이고요. 한 6mm, 8mm 뺀다 그러면은 불과 이제 뼈 접촉이 일어나는 부분이 4, 5m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그런 경우가 있겠죠. 또 환자에 따라서는 이 뼈가 얇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턱끝 전진술은 한 4mm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턱끝 전진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에 2차 각이 생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2차 각을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또 요 각도에서도 보면 요 각도에서도 2차 각이 생기기 때문에 요 부분도 삭제를 해줘서 다듬어 줘야 되는 그런 이제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무턱 환자에 있어서 이쪽 체부 쪽도 폭이 좁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이 좁기 때문에 2차 각을 또 삭제한다고 여기를 잘라주게 되면 이 부분이 함몰이 생기게 되고요. 그럼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쪽이 좀 꺼져 보이는, 그래서 턱이 사각턱과 같이 했을 때는 꺼지고 늘어지고 꺼지는 이런 현상이 일반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이런 방법에서 단순히 전진만 하는 게 아니라 자르는 방향을 바꿔서 뭐 길이도 줄일 수 있고 또 길이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골하는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길이를 줄이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턱뼈를 앞으로 오디오가 막 나왔다 안 전진하면서 나왔다 하네요. 이렇게 전진도 하면서 위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스듬히 이 방향으로 절골을 하면 길이는 축소되면서 전진은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만들 수 있죠. 단 이 경우는 2차 각이 조금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쪽 하악 체부가 조금 더 갸름해지거나 또는 함몰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똑같이 절골은 하는데 방향을 바꿔서 절골 방향을 바꾸면 길이를 늘리는 방향으로도 될 수 있죠. 턱끝 전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턱끝의 길이를 연장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절골 라인은 이렇게 수평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비스듬히 하게 되면 이 뼈를 전진시킬 때 앞으로 전진도 되지만 약간 밑으로 하방으로 길이 연장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진과 길이 연장이 같이 일어나는 방법이 되죠. 그랬을 때 역시 2차 각 제거를 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있는 이 부분도 2차 각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턱 끝이 짧으면서 무턱인 경우에는 이 방법이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죠.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이 뼈 두께 때문에 전진량은 4mm 정도.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이제 전진술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길이도 줄일 수 있고 길이를 늘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약간의 환자 상황에 맞게 이렇게 바꿔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턱끝 후진술이에요. 후진술은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냥 후진술이에요. 그냥 자른 다음에 아까는 앞으로 뺐잖아요. 근데 지금 뒤로 넣는 거죠. 그래서 턱이 너무 주걱턱처럼 나와 있으면 뒤로 빼는
그런 수술도 있죠. 하지만 이 수술에 같은 경우는 이중턱이 많이 생겨요. 그 이유는 이제 턱이 뒤로 밀려가다 보니까 이 공간이 짧아지잖아요. 이 공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이게 짧아지면서 여기가 늘어나는 거죠. 남아지는 거죠, 살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단점이어서 개인적으로는 후진술은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꼭 해야 된다면 잘라내는 방향을 택하지 뒤로 밀어넣는 방향은 그닥 이득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턱 끝 폭을 줄이는 수술. 이제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시는 T절골이에요. 그래서 T절골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면서 그냥 T절골 남들이 하도 말이 많으니까는 그냥 그게 맞나 보다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T절골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냥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보시면 이해가 훨씬 빠르실 것 같아요. 이 경우는 가장 많이 시행되는 방법이죠. 이제 일반적으로 T절골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원리는 뭐 T절골이나 C절골, W, 뭐 이런 Y절골, 뭐 이런 것들은 다 원칙적으로는 같은 이론적 배경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골 라인을 수평 절골 라인과 수직 절골 라인을 만들고 이 가운데 뼈를 빼고요. 그 다음에 이 좌우 뼈를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주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죠. 이렇게 모으고 오른쪽 것도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모아주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좌우 길이가 폭이 줄어든다는 이런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다만 마찬가지로 2차 각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뼈를 모을 때 뭐 절편을 모을 때 와이어를 사용하고 또 여기 플레이트 그래서 대부분의 이 경우에 있어서는 와이어와 플레이트 사용이 조금 많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렇게 2차 각을 절제를 해줬을 때 이렇게 2차 각을 절제를 해주고 또 이 부분에서 2차 각을 절제를 하면 결국은 한 번에 자르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과도하게 좌우폭이 많이 주는 장점과 단점이 둘 다 있죠. 그 다음에 뼈가 절골 라인이 많아지다 보니까 각 부위에서의 뼈 흡수가 이런 뼈 맞닿는 부위 이런 부위들이 뼈 흡수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고요. 또 이렇게 골 절편이 이렇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처럼 이렇게 잘 접촉이 되지 않고 살짝 뜨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관찰되게 됩니다. 그래서 턱이 굉장히 크고 넓은 경우에 한해서는 T절골이 효과적이지만 그닥 많이 넓은 경우가 아닌 경우 이 체부 쪽 삭제만으로 이렇게 한 번에 잘라줘도 충분히 이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분류압이나 또는 고릅수, 2차 각 이런 문제 없이 한 번에 자르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선호를 하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이 턱뼈를 앞으로 또 전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턱 끝 전진을 또 시키면서 이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장점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전진을 시키면서 폭을 줄인다라는 관점에서는 이 수술 방법이 가진 굉장히 큰 장점이죠. 하지만 이 방법, 단순히 폭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T절골이 마치 스탠다드처럼 시행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T절골이 굉장히 많이 이제 유행을 했던 이유는 넓은 턱을 줄여준다는 이유에서였거든요. 근데 사실 넓은 턱을 줄이는 방법은 그냥 잘라주는 방법도 있는데 T절골이 마치 언제부턴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한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뭐 대형 병원 마케팅이었을 가능성이 제일 많은데 이게 굉장히 스탠다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턱 끝 수술은 무조건 T절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이 생기게 된 거죠. 또 당시에 또 유행했던 게 뭐 V라인 수술이라는 게 또 한때 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V라인 수술하려면 무조건 T절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T절골은 무조건 턱 끝은 T절골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T절골의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은 이 골 절편이 이렇게 세 군데가 생기잖아요. 요렇게 한번 생기고 요렇게 한번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절골 면이 많아져요. 그러면 고정할 때도 얘랑도 붙어야 되고 얘랑도 붙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뼈 흡수도 많고 또 이제 뭐 플레이트 박아놓은 거로 인한 문제점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도 단순히 T절골을 하는 게 아니라 T절골을 하면서도 길이를 또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처럼 요 빨간 뼈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뼈를 잘라내면서 이 가운데 뼈도 빼내고 모으고 위로 올리는 거죠. 그러면 길이는 짧아지고 폭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T절골의 변형도 이제 응용할 수가 있어졌죠. 이렇게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가운데 뼈를 빼서 좌우 폭을 줄이는 이런 방법 외에 수평 골편을 만들어서 이 뼈도 마치 제거를 하고 이 뼈도 제거를 하면 좌우 폭도 줄이고 길이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뼈를 위로 옮기고 가운데로 모으고
다음에 이쪽 뼈도 마찬가지로 위로 모으고 가운데로 모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길이도 줄이면서 좌우 폭도 줄이는 이런 방법도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이쪽에 하악 체부 쪽에 2차 각이 조금 더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여길 또 잘라줘야 되고, 그러면 이쪽 폭도 많이 주는, 결국은 얼굴이 하악이 굉장히 좌우 폭도 넓으면서 턱끝 부위에서 좌우 폭도 넓으면서 길이도 긴 경우에 이런 방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뭐 절편을 조금 더 전진을 시킬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전진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이 각도를 조절해서 또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옮길 수도 물론 있습니다. 이렇게 전진을 시키고 또 이쪽 뼈도 마찬가지로 전진을 시키는 그런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각 방법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지 어떤 절대적으로 어떤 방법이 최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결국은 환자 뼈 상태가 어떤 상태이고 또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수술이 적합하다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지 어떤 수술을 하면 무조건 갸름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길이가 줄어들면서 턱끝 T절골이 됐을 때는 2차 각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쪽 부분도 또 잘 정리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정리가 잘 되지 못한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방법이 다양하긴 한데 그 방법이 다 목적이 있어요. 의사들이 어떤 방법을 선택할 때는 그걸 그냥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장점이 있으니까 라는 생각이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근데 환자들은 그걸 잘 모른 채로 더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 다음에는 턱끝 폭을 줄이면서 길이를 연장하는 거예요. 자, 갸름해진다는 거의 끝판왕은 뭐냐면요. 얘가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얘는 못 바꾸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줄이는 게 한계에 다다라요. 이렇게 있던 턱을 이렇게 줄이다가 나중에 안 되면 더 길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갸름해 보여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턱끝 폭을 줄이면서 길이를 늘리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중간에 이제 뼈를 끼워 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뼈 흡수가 조금 더 많고, 그 다음에 플레이트 고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뭐 여기 이물감이라달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로만 보면은 인터넷에서 보는 뭐 인형됐다 뭐 이런 말들 나오는 얘기는 이제 이렇게 이제 방법을 택해 갔을 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얼굴이 굉장히 넓고 그 다음에 턱 상하 길이는 짧은 경우에 시행되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갸름함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수술적으로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걸 동영상으로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모델링 작업을 좀 해봤고요. 일단 이렇게 수평 절골 라인을 만들고 수직 절골 라인을 만들고 약간 각이 지게 이렇게 두 절골 라인을 또 만듭니다. 그러면 총 골편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 뼈를 일단 빨간 뼈를 약간 좀 옮겨 놓겠습니다. 이렇게 빨간 뼈를 빼고요. 이 빨간 뼈를 또 골절편을 한 번 더 빼고요. 요 뼈 2개를 이렇게 빼놓은 상태에서 이 노란 뼈를 또 폭을 좁히기 위해서 가운데로 모으고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돌려서 위치를 시키게 되죠. 그러면 길이는 늘어난 채로 턱뼈는 조금 더 갸름해지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모으면서 약간의 회전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뼈가 만들어지고 이 뼈가 가운데로 모일 수 있게 조금 조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작을 해서 가운데 뼈를 좌우폭을 상당히 줄인 다음에 이 뼈를 이동을 시켜서 이 빈 부분에 끼워 넣게 되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리고요. 그래서 이쪽 사이에 이 뼈 절편이 뼈 이식이 되고요. 또 이쪽 녀석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내려오면서 회전을 통해서 이렇게 뼈 이식이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뼈 이식이 되면서 길이 연장이 일어나고 동시에 좌우폭이 줄어드는, 어떻게 보면 갸름함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죠. 하지만 이렇게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 부위나 요 부위 또 요런 부위 2차 각을 또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 부위에 뼈가 완전히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뼈를 다 고정을 시켜도 이 부위는 뼈가 조금 생성이 되긴 하지만 그닥 많이 생성되지 못해서 약간 뼈가 빈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뼈가 접촉이 잘 돼야 유압이 일어나는데
군데군데 분류압을 유발할 수 있는 빈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뼈 흡수가 조금 많다는 단점도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동양인에서 보이는 좌우폭은 넓고 상하 길이는 짧은 경우에 있어서 갸름함을 극대화하려면 길이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길이가 늘어나면서 좌우폭이 주는, 그래서 2차각까지 이렇게 제거가 되고 나면 굉장히 길어지고 갸름해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가장 흔히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방법 역시 모양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지만 절골 라인이 너무 많고 뼈 접촉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 고정이 또 만만치 않아서 금속 사용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갸름함을 극대화하기 위한, 흔히 말하는 최근 몇 년간 시행됐던, 한 6, 7년 전부터 시행됐던 V라인 모습을 극대화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시행될 건 아니고요. 이 좌우폭이 굉장히 좁거나 또는 연부 조직이 두꺼운 경우에는 이렇게 뼈가 길이가 늘어나고 이렇게 많이 잘렸을 때는 여기에 살이 많이 남아서 울퉁불퉁한 오메가 쉐입의 턱끝을 만드는 가장 흔한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얇고 어느 정도 탄력이 있는, 그 다음에 턱은 상하 길이는 짧고 좌우폭은 넓은 경우에 있어서 이 방법을 했을 때는 굉장히 갸름한 뾰족한 턱을 갖게 되죠. 하지만 피부가 두껍거나 또는 연부 조직이 굉장히 흐물흐물하고 탄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뼈가 많이 없어지고 길이가 늘어났기 때문에 특히 이 부위에서 살이 처져서 턱끝만 이렇게 뾰족한 이런 모양이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의 인버티드 오메가 쉐입의 턱끝을 만드는 가장 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요새 뭐 유행도 있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유행이랄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경험, 선호도? 이런 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V라인 수술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유행이었고, 그러다가 보니 막 너무너무 다 뾰족뾰족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거 좀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고 좀 질렸고, 뭐 이런 상황이었고, 약간은 뭐 싼티 난다. 뭐 이런 느낌도 있었고, 부자연스럽다. 이런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서 조금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 다음에 또 제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턱끝 수술을 피절골을 해야 된다. 이 생각에서는 제발 제 부탁인데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이 슬라이드를 만든 이유가 이런 뼈를 가지고 있는 환자가 T절골을 하면은 여기 2차각 없애고 여기 2차각 없애고 T절골에서 요거 뼈 빼내고 이래야 돼요. 근데 이 모양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 뼈를 그냥 요렇게 잘라내기만 해도 돼요. 그러면 핀 박을 필요도 없고 뭐 이런 데서 뼈 흡수니 분류압이니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꼭 이게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 경우는 전반적으로는 조금 줄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턱끝을 전진해서 무턱이신 분들이 뭐 8mm를 뺐다, 10mm를 뺐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정말로 좀 이제는 그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뼈가 10mm, 12mm 되는데 어떻게 10mm를 빼고 2mm 달랑달랑 붙어 있는데, 뼈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나갔을 때 여기 붙어 있는 게 있어야 붙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붙겠어요. 그러면서 또 근육 힘에 의해서 회전 생기고, 그래서 이 전진술은 6mm 안쪽에서만 할 때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2단 절골 하고 이런 것도 좀 있지만, 그 다음에 턱끝을 전진술을 하게 되면요, 플레이트 고정이라는 걸, 이런 걸 꼭 쓰게 되는데, 요런데 연필심이 있는데 여기가 꼭 비어요. 그래서 여기로 흉살이 가득 차오르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또 요 부분이 이렇게 만져보면 피부에서 만져져요. 그래서 뭐 저 환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뭐 남자친구가 턱 만지는 거 되게 싫어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플레이트가 튀어나온 듯이 만져지는 게 꽤나 신경 쓰이지 않나. 또 여기 이 빈 공간에 사강이라고 하는데 데드 스페이스에는 흉살로 가득 차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또 쪼여요. 그러면서 땡기는 느낌 들고 막 옥죄는 느낌 들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진은 너무 욕심내서 하는 거는 좋지 않다. 그 다음에 턱끝 수술을 할 때 여기서 막 플레이트나 스크류나 와이어나 이런 걸 왕창 하는 거는 좀 좋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이 경우가 이제 전진술하고 나서 생기는 대표적인 모습인데, 플레이트를 양쪽에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여기도 보면 끄트머리에서 만져질 거고요. 요 경계 부분, 요 부분에서는
뼈 흡수가 있으면서 약간 좀 함몰이고 단차가 있죠. 계단 현상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턱이 약간 짧은 분한테 전진술을 해놓으면 여기가 패인다는 결정적인 또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 내 길이가 충분한 경우만 전진술을 하는 게 좋지, 턱 길이가, 상하 길이가 짧은데 전진술을 하면은 요게 거의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에서 사선에서 보면은 여기 단차 있는 게 여기가 이렇게 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꺼져 있으면 또 약간 턱이 이렇게 튀어나와, 이렇게 잡아 끈 듯한 느낌이, 투탕카멘 그 느낌이 많죠. 그래서 이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전진술이 많이 되어졌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판단하기가 힘드니까 전진술을 하려면 최소로 내 턱 길이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전진할 양이,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전진 양이 얼만큼인지 알아야 되고, 그게 6mm를 넘어가면 전진술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 이렇게 꺼져서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꽤 되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술할 때는 6mm 플레이트 써서 전진했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이거 고개 들고 수술하는 거거든요. 수술대에 누워있을 때 보통 환자는 턱을 들고 있게 돼요. 그래서 6mm를 써서 의사는 6mm가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수술 후에 환자가 살아가는 모습은 이렇게 고개 숙이고 해요. 그럼 이 플레이트가 기울어져요. 그럼 플레이트가 기울어지면은 실제로 뼈 전진된 건 요 노란 화살표만큼밖에 안 됐고 나머지는 플레이트만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술된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10mm 플레이트를 써서 뺐다. 그래도 실제로는 이렇게 기울어져 버리면 4mm밖에 안 될 수도 있다. 이 예가 바로 이런 경우인데, 6mm 플레이트를 썼는데 실제로 대보면 요만큼밖에 전진이 안 됐죠. 그럼 전진된 건 거의 없고 플레이트 때문에 튀어나온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수술하는 의사도 이해를 해야 되고 환자도 알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거를 잘 이해 못하고 또 나 6mm 썼으니까 6mm 전진했다, 의사는 우기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턱이 작은데 전진하면 이렇게 된다는 대표적인 사진들이죠. 옆에는 꺼지고 앞에만 튀어나오고, 옆에는 꺼지고 앞에만 튀어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되는 이유는 이렇게 턱이 작은데 무턱이 심하다고 2단 절골해서 앞으로 뺀 경우에 실제 전진량 요거밖에 안 돼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전진은 되게 많이 됐어요. 아주 성공적으로 2단 절골의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로 저는 봐요. 굉장히 잘 됐지만 실제로 플레이트 사용량을 보면 엄청난 플레이트가 사용됐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플레이트를 나사를 막 박아대면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사실은 그냥 보형물 넣지 뭐 하려고, 이게 자가골이 아니잖아요. 금속도 이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옳진 않지 않나. 그리고 요거 한다 해도 여기는 또 볼륨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요런 사이사이 빈데 보면은 약간 분류압 있는 것처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전진술을 할 필요는 있을까? 금속 이렇게 넣을 바에는 그냥 보형물 넣는 게 더 안전한 거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에 환자 실제로 재보면은 첫 번째 환자는 전진된 양이 3mm밖에 안 되고요. 뒤에 환자는 뼈에서 전진된 거는 이렇게 하면 11mm가 됐지만 플레이트가 5mm 이상 더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플레이트가 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써서 이렇게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전진술이 잘 됐다라고 말하기도 사실 힘들죠. 그래서 전진 2번 절골하면 되지 않냐? 뭐 이론적으로는 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빈 데도 많다는 거. 이렇게 보면 다 비어 있죠. 아까 말한 대로 뼈가 닿는 면이 있어야 붙어요. 근데 욕심껏 빼다 보면은 뼈가 안 닿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빈 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 그거는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얼마 전에 수술했던 경우인데 굉장히 수술 잘 해주셨어요. 꼼꼼하게. 시옷절골하고 잘 모아주고 2차가 하나도 없이 다 정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건 수술해준 선생님이 뭐 잘못하셨다기보다는 좀 아쉬운 경우예요. 수술은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해주셨어요. 2차 각도 없이. 그런데 이쪽 뼈가 여기 플레이트에 2개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고정력이 약해서 근육이 당기는 힘이 더 세서 이쪽 볼편이 뒤로 빠져버린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을 만져보면 만져지죠. 그래서 이 뼈 2개가 붙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얘가 더 앞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이 스크류 머리가 여기 뼈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수술을 하러 들어가 봤더니 뼈에는 고정을 하셨는데 근육이 당기는 힘이 워낙에 강하니까 뼈가 부러지면서 스크류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자주 생기는 건 아니겠지만 생길 수는 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절골을 저렇게 무작정 하는 게 꼭 좋나? 이런 생각은 저는 해요. 그래서 이 정도 라인 만드는 거면 잘라주기만 해도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시옷절골해서 금속 플레이트 받고 이런 위험성, 고릅수 이거 생각할 필요 없지 않겠나.